공부 구도는 학생의 공부 방향성을 잡는 수업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저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부 구도 수업을 통해서 코치와 학생이 공부 방향성을 함께 설정을 하고 그 방향성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 구도는 학생 성향에 맞춘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모니카 선택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성적에 맞춰서 선택을 했다가 엄청 후회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공부구도 수업을 통해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서 원하는 학과를 위한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플래너 작성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우선은 작은 단위의 계획들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플래너가 필요한 학생들은 데일리 플래너, 그다음에 좀 더 공부 계획이 맞춰져 있는 친구들은 주간 플래너 위주로 수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향과 생활 습관에 맞춰서 플래닝을 진행을 하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도 작은 단위에서 긴 계획표로 만들어 간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중고등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학습 플래너를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요. 중학생은 학교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숙제나 수행평가, 시험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추가 수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수업만으로는 공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개인별로 쉬는 시간을 좀 파악을 하려고 많이 하고요. 그에 맞춰서 최소 공부량을 설정을 해서 학생들과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들은 세부적인 시간까지는 다 플래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식 시간이랑 공부 시간에 좀 균형감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좀 공부량이 특별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특별히 부족한 과목들은 추가 공부 시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플래닝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은 상위권 도약을 위해 점프가 필요해서 학습 패턴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공부 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플래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위권들의 경우는 기본적인 학습 습관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생들이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공부 방향을 잡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이제 또 다른 작은 습관을 더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나 학습에 대한 리뷰가 필요할 때는 백지복습법, 그리고 설명하며 공부하기 시트, 이 두 가지 시트를 활용을 해서 학습에 대한 리뷰를 하고 추가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은 기본적인 생활습관, 그 다음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형성을 위해서 커리어 코칭 시트, 그 다음에 헤비 코칭 시트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 공부 과정은 복잡한 공부가 필요한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는 습관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방법에 대한 코칭 시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회원들의 경우에는 백지복습법 코칭 시트, 그 다음에 설명하며 공부하기 시트를 모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공부구도 수업을 시작을 하면 스타트 체크를 통해서 4가지 영역에 대한 80문항 정도의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설정을 하게 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위권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커리어 코칭 시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은 성적 도약을 위해서 학습 코칭 시트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플러스에 있는 코칭 시트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평가 문제집 공부나 아니면 자습서에서 한 공부 사진들을 제가 다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공부에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문제풀이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구도는 이제 연속적인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수업 내용을 제가 파일로 다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모든 학생들과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코칭 1차 보고서를 매 수업 작성을 해서 학부모님들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3에 수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고1의 회원이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이제 공부 습관이 전혀 안 잡혀 있었고 고등으로 올라오면서 좀 걱정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공부 계획표를 세워보면서 학생이 이제 자기 공부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되었고요. 그 뒤에는 학생이 무슨 공부를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해보면 좋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국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의 공부를 하면 다른 공부들도 이제
같이 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덕에 이제 과학이랑 역사도 방학 기간 동안 추가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뒤에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수학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제가 자습서, 뭐 평가 문제집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추가적으로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작성했을 때는 일주일 동안 공부 시간이 한 2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주 6일 공부하고 있고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학생이 자기가 먼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인 공부가 가능을 했고, 좀 더 책임감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공부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한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된 학생인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공부 습관이 전혀 안 잡혀 있었고, 하루에 보통 게임을 11시간 이렇게 하던 친구였습니다. 학교 가면은 이제 잠을 자고, 집에 오면은 이제 게임하고 이런 친구였었는데,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처음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자세히 좀 써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학생이 지금 사는 패턴대로 하면은 중학교를 올라가고 나서 공부를 너무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얼만큼 잘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들 수준으로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이제 5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계속 양을 늘려가다 보니까 영어 공부만 30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공부는 따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독서를 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눔하고 있는 책으로 이제 현재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담당 코치님이 따로 계시지만 또 방법이나 아니면 학습 계획 같은 부분은 저랑 공부구도 수업을 통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게임을 11시간씩 하다 보니 새벽 3, 4시에 자던 친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선생님 공부 시작할게요 이렇게 항상 카톡을 하고요.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 공부 끝났어요 하고 자기가 공부한 사진들을 모두 다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 친구랑 하면서 사실 그렇게 게임 중독돼 있는 친구라서 너무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런 친구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구도 수업이 진짜 좋은 수업이구나, 이 수업 덕분에 제가 되게 저도 많이 성장하고 그 학생도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공부구도 수업은 교육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학교를 다녀본 인생 선배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구도 수업을 통해서 저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좀 가장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요. 감사합니다.